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은퇴경제학 카페 김경록입니다. 제가 강의 나가서 물어보는 질문이 꼭 하나 있는데요. 은퇴자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제일 처음 나오는 답은 현금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주택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요. 은퇴자산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건강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자기 자신을 통해서 행복하기 때문에 결국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 셈을 할 때 5명이 모였을 때 몇 명 모였는지 세어봐라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하고 본인을 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은퇴자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생각할 때 바로 자기 자신은 빼고 다른 것들만 다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중요한 은퇴자산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 이것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은퇴자산을 어떻게 잘 관리할까, 우리가 퇴직하거나 노후에 어떻게 잘 관리할까,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퇴자산에서, 자산에서 사람을 이야기한 사람은 이제 게리 베커라는 미국의 경제학 교수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1992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탔는데요. 그때까지 게리 베커 이전까지는 보통 경제학의 대상은 공장이라든지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상이었는데, 게리 베커는 사람을 경제학의 대상으로 끌어왔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대학 교육을 받는 것이 과연 수지 맞는 장사인가? 그 뜻은 대학 교육을 받느라고 투자한 돈과 대학 졸업 후에 받는 직장에서 받는 돈을 다 해보았을 때 과연 그 교육이 수지 맞는 장사인가, 이런 것을 분석했고요. 결혼의 경제적 이유는 무엇인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금기시해 왔던 인간에 관한 것을 이제 경제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이후에는 이제 이런 이야기도 나오게 되는 거죠. 결혼이라는 것은 마치 두 기업이 합병하는 것과 같이 남녀의 집안과 혹은 그 남녀가 합병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그것만큼은 이제 인적 자산도 게리 베커로 인해서 중요한 대상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결국 제가 말씀드리는 은퇴자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나라는 것은, 이 나라는 인적 자산을 우리가 어떻게 노후에 잘 관리할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적 자산의 결정 요인이 뭔가 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다 알려진 사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건강이죠. 자기가 건강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일을 할 수 없으면 소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적 자산에서는 무엇보다 건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이것저것 하는 것도 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지식인 것이죠. 전문 지식.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을 받고 하는 것이,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지식이 없으면 단순한 일을 하게 되고 소득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고요. 건강한 몸에 지식까지 갖춰진다면 이제 소득이 높아지고 인적 자산도 그 가치가 커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중요한 것이 네트워크입니다. 우리가 관계망이라고 그러는데요. 보통 인적 자산에서 중요한 것이라 하면은 건강, 그 다음에 지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관계망이라는 것, 네트워크도 하나 더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퇴직하고 나서 한 80까지, 그러니까 아주 늦은 나이까지 계속 일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을 보니까 무엇보다도 인간관계망이 아주 넓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퇴직 후에, 노후에 관계망이 좋은 것이 우리의 인적 자산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적 자산을 우리가 노후에 은퇴 자산인 나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세 가지, 관계망을 우리가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고요, 영어로. 그 다음에 건강을 헬스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식을, 전문 지식을 knowledge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글자를 따면은, 네트워크 할 때 N, 그 다음에 헬스 할 때 H, 지식 할 때 knowledge 해서 NHK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은퇴 자산은 나인데, 그 나라는 은퇴 자산을 키우기 위해서는 NHK를 기억하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각각 하나를 제가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를 키우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인데요. 린다 그레턴이라고 이제 런던 경영대학원 교수인데, 이 교수는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노후의 백세 시대에 관한 것, 그리고 일의 가치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연구한 분인데요. 이분이 네트워크에 관해서 세 가지 네트워크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가 자신의 일과 관련된 네트워크입니다. 예를 들어 저를 예를 들자면은 저는 은퇴에 관련된 이런 네트워크가 저의 일과 관련된 네트워크입니다. 다른 은퇴 연구소장이라든지 대학교의 은퇴 연구에 관련된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과의 네트워크를 가지는 것이 첫 번째 네트워크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네트워크는 나의 전문 지식뿐만 아니라 조금 더 광범위한 아이디어 집단과의 네트워크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투자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애널리스트라든지 그 다음에 뭐 교수들이라든지 뭐 심지어는 여러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의외로 아이디어는 자기 분야의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서 융합이 되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조금 광범위한 그런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네트워크는 상당히 감성적인 네트워크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우리가 이성적이고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전문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네트워크라면은 세 번째 네트워크는 내가 재충전을 할 수 있고 나의 활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 외에 자기의 어떤 취미 집단이 될 수도 있고 그럴 겁니다. 나는 이 집단에 가면은 내가 마음이 참 편안해지고 마음껏 떠들고 돌아오고 그리고 거기서 헤어져서 돌아오면은 내가 뭔가 재충전되는 느낌이 든다 하는 것. 그게 이제 이 세 번째 집단, 세 번째 관계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건강, 헬스이죠. 근데 건강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워낙 잘 아실 테니까 제가 뭐 다른 걸 특히 첨언할 필요는 없는데요. 건강의 그냥 제일 중요한 특징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보다 건강한데 여러분들이 지금 건강하다고 하시면은 그거보다 더 건강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행복도가 별로 특별히 증가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건강을 잃게 되면은 행복도는 급속하게 감소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이제 비대칭성이라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건강할 때는 건강의 행복도를 모르다가 건강을 잃게 되면은 그 행복도가 급속하게 감소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평소에 건강 관리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잃고 나면은 자기의 행복도가 급속하게 떨어지는 것 때문에 야, 건강 관리를 해야 되겠다고 느끼지만은 건강할 때는 그런 걸 잘 모른다는 것이죠. 더 건강하다고 해서 더 행복하지가 않으니까. 근데 건강에 있어서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비가역성. 어떻게 보면은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거꾸로 되돌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을 잃게 되면은 다시 야 이거 나 건강해져야 되겠네 해서 좀 뛰어다닌다고 바로 건강해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은 이래 비대칭성과 비가역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유행가 가사에서도 많이 나왔지만은 있을 때 잘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은 이런 특징 때문에 자칫하면 소홀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꼭 있을 때 그리고 건강할 때 잘하셔야 되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5060 베이비 부모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남자와 여자의 좀 특성이 다릅니다. 남자 같은 경우에는 35세에서 64세 이 나이대에 비해서 65세 이상이 되면은 암 발병률이 한 5.3배가 증가합니다. 급속하게 높아지는 것이죠. 그러면은 한 65세 이상 정도의 암 발병률이 급속하게 증가한다는 것은 50대 이때쯤 돼서 이 부분이 이제 급속하게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안 좋은 것들이 축적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50대에 들어서 제 친구들도 암으로 사망하고 하는 친구들이 50대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대 체력의 리노베이션을 꼭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본의 그 경제주간지 프레지던트에서 건강 분야의 후예막급 해서 몇 개를 뽑은 것 보면요. 1위가 이제 정기적으로 치아 검진을 받을 것. 그러니까 내가 치아를 좀 더 튼튼하게 할 걸 하는 그게 이제 의외로 1위였습니다. 그 다음에 뭐 2위, 3위 이런 것이 있는데, 그 다음에 6위에 들어가는 것이 두발 관리를 좀 잘해 둘 것, 이것입니다. 저는 이게 이제, 저는 아직 머리숱이 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좀 더, 머리숱이 많을 때, 잘 좀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걷거나 내가 폭식을 안 하든가 이런 건 잘 하실 텐데,
의외로 우리가 깜빡 잊고 있는 것들이 이제 치아 검진 혹은 내가 두발 관리를 좀 잘해 놓을 것, 이런 것들. 두발 관리는 일찍 잘해 놓으면 아무래도 좀 더 오래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두 번째 건강에 대한 부분이고요. 세 번째 이제 나에 대한 투자입니다. 나의 전문성에 대한 투자. 이 부분인데, 우리가 수명이 짧을 때는 우리가 퇴직하고 나서, 예를 들어 60세 퇴직하고 나서 한 4년 정도 대학교를 새로 다녔다. 이렇게 하고 나서 뭐 한 5년 있다가 아프고 죽으면은 투자의 효용성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장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60세에 퇴직하고 나서 4년을 대학교를 다니더라도 그 전문 지식을 가지고 최소 10년, 15년은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퇴직을 하더라도, 인생 후반에 들어서더라도 꼭 나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하지 말자. 나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하지 말자는 것은 계속 나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배우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한 번 더 있다 생각하고 꼭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어떤 은퇴자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나는 머리 많이 쓰는 일을 너무 많이 했다. 이제 머리 많이 쓰는 일은 하고 싶지 않고 다시 내가 태어난다면은 그림 그리는 거나 하고 싶다 하길래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다음 생에 기다리지 마라. 다음 생에는 없다. 장수사회에서는 다음 생애를 하나 더 주는 셈이니까 이번 생에 하고 싶은 것을 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기의 전문 지식을 키우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좀 전문 지식을 키우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을 투자해서 나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은퇴자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꼭 이것을 좀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자기 자신이라는 은퇴자산을 키우기 위해서는 세 가지, NHK, 네트워크, 관계망, 그리고 헬스, 건강, knowledge, 전문 지식, 이 NHK를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